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증시 흐름이 좋았잖아요. 6천 근처까지 밀렸던 코스피도 거의 7천까지 이제 회복을 하였고, 그리고 코스닥은 최근까지 아주 가파르게 회복을 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찾아가는 것 같고, 또한 외국인들이 슬슬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움직여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상장했던 ETF 중에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한투에서 출시한 에이스 반도체 플러스 전략산업이라는 종목하고, 그리고 KB에서 출시한 라이즈 미국 우주 위성통신이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리니까 평소보다 약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에이스에서 출시한 상품이고요. 에이스 반도체 플러스 전략산업이라는 상품입니다. 종목 코드가 0228 G형으로 상장했으니까 상품을 찾으실 분들은 종목 코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현재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산업, 그리고 그 산업에서도 대표 종목들을 딱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상품이더라고요. 포트폴리오가 조금 독특한 편인데 여하튼 반도체와 조선, 방산, 그리고 원자력과 로봇까지 이렇게 5가지 섹터를 투자 포트폴리오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반도체 대표 종목으로 선정하였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약 50% 비중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4개 산업은 대략 50%를 채워서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조금 더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자가 약 25% 담겨 있었고 SK하이닉스는 약 23%이니까요. 반도체가 거의 50%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담아두었고요. 그리고 방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우주항공, 그리고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을 투자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상품 하나만 투자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확실히 에이스에서 조금 독특한 상품을 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은 거의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대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상품을 보다 보니까 코스피 200과 이번 주에 누가 더 수익률이 좋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을 패시브로 투자하는 코덱스 200과 비교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수익률이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 코스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두 상품 모두 1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고, 다만 코스피 200을 패시브로 투자하는 코덱스 200의 성적이 약간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코스피 200과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코스피 200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요. 여하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자산 규모가 2130억 원으로 이번 주에 출시하고 나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수수료는 0.4%로 출시가 되었고 분배금은 매 분기마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새로운 주주 환원을 공시할 텐데 혹시 현금 배당을 크게 늘린다면 이 상품의 분배금도 많아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절세 계좌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해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투자하는 상품이니까요. 그냥 일반 계좌로 투자하시는 게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소개드릴 상품은 KB자산운용 상품입니다. 라이즈 미국 우주 위성통신이라는 상품이고요. 올해 봄에 한참 미국 우주산업 상품들이 쏟아질 때 함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박자 쉬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등장하는 타이밍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종목 코드가 0227 K형으로 상장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품도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상품은 위성통신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모아둔 상품이다 보니까 크게 우주 관련 종목과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혼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우주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회사도 스페이스X이고
그리고 인공위성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는 기업도 스페이스X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 역시 스페이스X를 핵심으로 담고 있었고, 그리고 루멘텀 홀딩스나 시에나처럼 광통신 관련 종목들도 비중을 조금 실어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면 스페이스X가 약 24% 비중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고요. 우주 관련 종목인 로켓랩도 약 13%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광통신 관련 종목인 루멘텀 홀딩스나 시에나도 16% 넘는 비중으로 담고 있으니까요. 우주 섹터와 광통신 섹터를 적절하게 섞어서 투자하기 때문에 기존에 출시가 되었던 우주 상품들과는 포트폴리오가 약간은 차별화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시된 우주 상품 중에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를 가장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고요. 올해 상반기에 투자했던 분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있는 이 상품과 비교를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 우주 대장주인 스페이스X가 최근에 주가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상장 직후에는 $200도 넘게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오랜 시간 동안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공모가였던 $135도 깨고 내려갔다가 그래도 지난주부터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와 함께 바닥 없이 추락하던 우주 테마 상품들도 그래도 최근에는 형편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도 고점 대비 50% 넘게 빠졌다가 그래도 지난주부터는 주가를 어느 정도는 회복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현재 저점 대비 4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50%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저도 아주 잠깐 투자를 했던 상품이지만 여하튼 올해 상반기에 투자했던 분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두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보니까 비슷하지만 약간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라이즈 상품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주와 강통신 종목들을 섞어서 투자하지만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는 우주 관련 종목들만 딱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투자 상위 5종목 중에 스페이스X와 로켓넷만 겹치고 있었고 나머지는 겹치는 종목이 없으니까요. 우주만 딱 투자하고 싶다면 타이거 상품이 적합할 것이고 광통신까지 함께 섞어서 투자하고 싶다면 그런 분들은 라이즈 상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즈 상품이 상장했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기간으로 수익률을 살펴보았는데 두 상품은 이번 주에 수익률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즈는 6.4% 상승하고 있었고 타이거는 6.1%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약간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거의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서 우주 섹터도 큰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진정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우주와 강통신 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 규모가 약 100억 원으로 이번 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 수수료는 0.4%로 출시가 되었고 분배금은 분기 단위로 지급하지만 분배금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전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ISA나 연금계좌 같은 절세계좌로 투자하시는 게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이 최근까지 워낙 변동성이 심했고 또 저의 계좌도 거의 폭탄을 맞다 보니까 주식 투자 일기를 조금 쉬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계좌가 조금씩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일기를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투자를 조금 돌아보고 저의 투자 방향성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주식 투자 일기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 일기를 매주 주말마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매주 상장했던 ETF를 말씀드리는 컨텐츠는 어떻게 해볼지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주 말씀드리지 않고 2주간이나 한 달 단위로 묶어가지고 조금 특징적인 상품들만 소개를 드려볼까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하튼 잘 정비하고 조만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